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오늘은 K리그 몇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촉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K리그 광주FC와 성남FC 경기입니다. 나란히 11위와 12위에 랭크되어 있죠. 다만 광주는 이전 라운드에서 강원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두며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리그 9경기 만에 거둔 값진 승리였죠. 이날 경기에서는 광주 경기력 개선이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핵심 자원인 엄원상이 대표팀 차출로 인해 빠졌지만 송승민이 대체 자원으로 공백을 최소화했죠.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포워드 조나탄 또한 빠르게 팀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페이스가 좋지 않는 성남을 상대로 연승을 노려볼만 하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조직력을 갖추면서 최근 3경기에서 각각 한 골씩만을 내줌으로써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센터백 이한센이 장기적인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이한도와 알렉스가 그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회복하는 중이라는 평가죠. 따라서 오늘 상대하는 성남의 주전 공격수가 집중 견제를 받으면 큰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을 상대로 클린시트도 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성남은 코로나19 여파로 훈련량도 떨어지며 컨디션 관리가 안되고 있죠. 선수 14명과 스태프 8명이 격리를 끝내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전력 구성에 차질을 빚을 것은 자명해 보이죠.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뮬리치 한 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집중 마크를 받으며 공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죠. 전 광주전에서는 뮬리치 혼자 멀티골을 터뜨리며 큰 활약을 펼쳐줬지만 당시보다 광주 수비진의 조직력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시와 같은 뮬리치의 활약은 이번 경기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남이 코로나 이슈로 후반기 출발을 아직 하지 못한 상황에서 첫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조직력의 문제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훈련량 부족으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문제도 불거지며 최근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광주에게 한두 점은 실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광주가 수비 조직이 선결되어 있고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 수 있어 주도권을 잡고 전개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홈에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광주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원과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광주에게 3대1로 패한 강원은 이전 제주전에서 회색이 짙었던 후반에 종료 직전 2골을 몰아넣으면서 무승부를 가져왔습니다. 제주와 2대2로 비겼죠. 제주전에서는 이번 이적시장에서 영입한 공격수 이정엽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제주전 후반에 이정엽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는 평가죠. 종료 직전 센터백 임채민과 김영빈을 연속골로 간신히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전반기에 최전방 자원에 있어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정엽이 합류함으로써 최전방을 담당해주면서 상대의 수비진을 묶고 페널티 박스 근처로 공격을 이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편이죠. 그리고 윙포드인 조재환과 김대원 또한 부담이 줄어들어 자기 포지션에서 공격을 집중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그라운드에 묻어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공격력에 있어서는 득점 생산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죠. 다만 강원의 문제는 역시 수비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선 2경기에서 도합 5실점을 내주며 후방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조직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커버 플레이가 기민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삼선 압박 또한 다소 헐거운 상태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한두 점 정도는 충분히 실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수원 삼성 또한 최근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휴식기 이후에 치러진 2경기에서 2경기 다 1대2로 패하고 말았죠. 수원FC와 인천을 상대로 1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2경기 다 똑같은 패턴으로 패한 점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죠. 이번 경기에도 그러한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공격수 개인 기량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후반 막바지에 수비 조직력이 흐트러지면서 연달아 실점을 허용하고 있죠. 고승범이 입대하면서 중원과
수비 라인이 붕괴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센터백 박대원은 불안 요소가 수원 삼성을 뒤흔들고 있죠. 반면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주포 제리치가 이전 경기에서 골맛을 보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을 것으로 보이고, 전반기 부상에서 회복한 니콜라오 또한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활동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만 만나면은 좋은 경기를 펼쳐줬던 수원 삼성이기에 오늘 경기에서도 강원을 상대로 어느 정도 선전은 기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전 센터백 헨리의 골드컵 차출과 권창훈의 올림픽 차출, 그리고 고승범의 입대 등 가진 악재가 겹쳐있는 수원이지만, 최근 강원에게 5승 3무로 완벽한 우세를 자랑하고 있는 수원이 쉽게 지지 않는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무승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양팀 다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에 팽팽한 승부가 치러질 것이라는 생각이죠.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승부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채널 별이 빌려간 오후도 많이 검색하시어 구독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대구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대구가 시즌 초반에 불안을 뒤로 하고 어느새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리그 19경기에서 9승 6무 4패로 4위에 랭크되어 있죠. 24득점 27점으로 공수가 모두 안정된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과 함께 올림픽 차출로 인한 전력 손실이 매우 크죠. 주전 센터백 듀오인 정태욱과 김재우, 그리고 정승원 또한 올림픽 대표로 차출됐으며, 구단 최초로 아챔 16강행을 지은 뒤 펼쳐지는 리그 첫 경기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경기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챔에 참가한 선수 한 명이 코로나에 확진돼 2주 격리를 마치고 경기를 치르게 됐죠. 따라서 연습량 부족과 이로 인한 조직력의 붕괴와 체력 저하를 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비수 이상기를 영입해 측면 수비를 강화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대구 입장에서 봤을 때 3위 수원이 후반기에 2연패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잡고 순위 상승을 하고 싶은 굉장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죠. 따라서 좀 더 공격적인 전개를 펼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에이스 세징야가 2선과 1선을 넘나들면서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에드가 또한 제공권을 활약해 단순한 공격을 펼치며 파괴력을 증가시키고 있죠. 그리고 최근 대구 전력 자체가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안정감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듯이 측면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는 수비수를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했기 때문에 수비 안정화 또한 좀 더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주력 수비 자원들이 대표팀 차출로 인해 공백이 있는 상황이나 대체 자원을 활용해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구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포항은 이전 서울에게 0대1로 패했죠. 최근 부진이 깊었던 서울을 상대로 0대1로 패한 점은 포항은 현재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적시장 잡음으로 구단 내용이 깊죠. 그리고 부상 여파도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레프트 윙 이광혁이 장기 부상으로 좀처럼 피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라시오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죠. 그래서 임상엽이 혼자서 측면을 책임지기에는 임상엽에게 부담되는 하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선 공격수 크베시치마저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라 공격력의 부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죠. 따라서 분위기 반전을 끌어내야 하는 포항으로서는 경기력 저하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 이번 경기가 매우 우려가 되고 있죠. 대구 또한 많은 자원이 이탈해 있지만 최근은 상승세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 대구가 이번 경기는 주도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포항의 공격력이 전무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구 핸디슨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는 홈팀 대구 헨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